오늘 보실 판례는 합의해제 중 중개사님이 패소하시게 된 바로 대법원 2009년 8월 20일 선고 2009-813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중개인이 계약을 성사시키고도 중개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우리 중개사님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판결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판례가 말하는 중개인의 책임 범위와 중개 수수료를 안전하게 지키는 필승 비법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짚어볼까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 외 1명이었고요. 피고는 매도인 측이었죠. 원고는 한 토지 및 공장의 매매계약 중개인이었습니다.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 대출이 필수적인 계약이었죠. 여기서 원고인 중개인들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 알선을 포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에만 관여했는데요. 중개인들이 대출 알선을 포기했지만 피고 매도인 측이 됩니다. 직접 대출 업무를 주도하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는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은행 대출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매매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습니다. 원고인 중개업자 신모 씨는 매도인 측에게 2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제1심에서는 700만 원이라도 받으라고 했지만 피고인들의 항소로 이 사건은 원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대법원과 원심 모두 결국 원고인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중개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이유로 중개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 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의 심사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계약 성립 여부를 넘어 계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의 본질적인 조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중개인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째, 중개인의 책임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원고인 중개인들이 이 중요한 은행 대출 알선 업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 이는 중개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간주되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행위의 완성, 즉 계약이 성립을 넘어 이행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개인의 역할 소홀이 계약 해제로 이어졌으니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던 거죠. 셋째, 대출 불발이라는 특약 조건, 그리고 중개인의 책임. 계약서에는 은행 대출 불발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곧 대출이 계약 성립의 전제 조건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개인이 핵심 조건을 외면하고 그 결과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법원은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중개인이 스스로 그 핵심적인 역할에서 발을 뺐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별도 특약서에 대출이 불발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인정돼 계약대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판례 실무가 다수입니다. 오늘 판례를 통해 중개수수료가 단순한 중개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의 핵심 조건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돕는 중개인의 적극적인 기여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씁쓸한 패소 사례이지만 이를 통해 중개사님들이 자신의 소중한 중개 수수료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얼티 서울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